이번 질문은 수강생분께서 혼합가정법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수험생분들이 if가 접수사로 쓰이면은 부사절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명사절 자리에 올 수 있다고 공부를 하죠. 먼저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에 수식합니다.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에 수식한다는 거죠. 물론 추후에는 앞 초점 부사라고 해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데다 앞에다 쓸 수 있는 앞초점 부사도 있어요. 뭐 even, but이 부사일 때 단지, only 이런 것들은 앞초점 부사로 명사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부사들은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없어요. 그러면 if가 접속사로 부사절 자리에 쓰인다. 그러면 문장 전체에 수식한다. 즉 주절의 앞이나 주절의 뒤나 또는 주어 동사 사이도 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두 가지죠. 만약 뭐뭐 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even if 잘 아시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여기서 even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독해에서는 even if 양보라고 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if가 부사절 자리에 있으면 만약 뭐뭐 한다면 해석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양보를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걸 양보라고 해요. 두 번째는 if는 명사절 자리에 올 수 있죠.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문법 시험에서는 이 명사절 if와 의문사절 whether절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얘도 명사절이거든요. 둘이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똑같아요. 하지만 명사절 if는 독특하게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못 와요. 원래 명사절은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못 오고 명사절 if가 못 오는 자리입니다. 명사절 whether는 올 수 있지만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못 오고 명사 뒤에 동격으로 못 오고 투부정사 앞에도 못 오고 전치사 뒤에도 못 오는 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죠. 그래서 일단은 if는 크게 부사절과 명사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 뭐뭐 한다면. if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의 if라는 게 있고 가정의 if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과 가정. 둘은 달라요. 조건의 if는 추후에 가정법에서 가정법 현재 파트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가정의 if는 얘는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정법 과거, 뭐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사실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직설법에 가까워요.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아는 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 나타내고 나중에 이론 과정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 나타난다고도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죠. 날씨 때문에 나왔죠. 날씨,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상황일 때는 아무런 뜻이 없는 it을 주로 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tomorrow입니다. tomorrow는 미래 시간 부사죠. 이 미래 시간 부사는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미래면 여기 미래 시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if가 지금 부사절이죠. 왜? 주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사절은 생기초 과정에서 이렇게 배워요. 부사절. 부사가 하는 역할이 주절 수식하는 거가 접속사를 포함한 절이고요.
볼까요? 절이 지금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의 절이 있고 접속사가 if죠. 접속사 포함한 절이 있고 나머지 주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장 전체에 수식합니다. 부사하는 역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니까 문장 전체라는 건 주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부사절, 시간, 뭐 왼절, 조건, if절 안에서는 미래 시제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합니다. 독특해요. 하지만 주절은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에 씁니다. 만약에 내가 hit the water, 물을 데우면 그 물은 끓는다. 자, 여기서 만약에 if절 안에 이렇게 현재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게. 아, if절 안에 현재시 나오면 무조건 미래시 써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현재의 뜻이면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f절 안에 과거시제 썼어요. 그럼 주제도 과거면 과거시제 써주면 됩니다. 즉 여기서 if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어떤 뭐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조건을 거는 겁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내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조건의 if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정의 if라는 거는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우죠. 뭐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은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우고, 공식은 if절 안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씁니다. I든 주어가 you든 he든 she든 they든, 동사는 과거 시제, 그리고 가끔씩은 막 could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많이 쓰죠. would, should, could, 뭐 might 등등등.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if는 조건의 if예요.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직설법 현재 사실에 중요한 건 현재고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문이 뭐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새가 내가 새라면,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나는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문장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의심할 것은 I 뒤에 비동사를 were를 썼다는 거예요. 직설법이면은 I면 am을 쓰던가 과거 시되면 was를 써줘야죠. 근데 were를 썼다는 게 첫 번째 단서죠. 두 번째, 주절에 would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would. 그럼 여기서 생기초 학생들은 헷갈려요. 왜냐면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데 왜 과거로 해석 안 하고 현재로 해석하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동사 파트 들어가시면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들은 과거 시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도 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would you show me, 당신 show 사형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마켓이라 할까요? 마켓을 가는 길. 이렇게. 이때 would는 또는 could로도 해볼까요? 얘들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현재 뜻도 있구나. 이게 가정법 과거, 직설법 현재 사실 반대. 특히 수험생들이 문법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해에서 가정법 과거를 글쓴이가 굳이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속뜻을 알라는 거예요. 원래 자 해볼게요. 만약 내가 지금 새라면, 저는 일부러 지금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현재라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날아갈 것이다. 그럼 진짜 뜻은 뭐예요? 내가 새가 아니고 날지 못하는 건데 반대로 가정한 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우리가 혼합가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공식은 if절 안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다음에 have pp형을 쓰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if절 안에 had pp형이 있고요. 주절에 could have pp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그러면 반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 안 한 거죠. 과거에 나는 시험에 통과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진짜 뜻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것도 헷갈려요. 과거 완료인데 왜 과거로 해석하냐?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동사 파트 가면은 조동사 must를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해요. mu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의무. 두 번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약간 추측. 근데 문제는 조동사 must는요,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얘를 과거 시제에 쓰고 싶으면은 have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 얘의 과거 시제인 had to 부정사를 빌려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genius.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근데 이거 과거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had to 부정사 뭐뭐임에 틀림없다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속하는 거죠. 조동사에다 have pp를 붙이면 과거로 해석하자. 뭐뭐였으면 틀림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죠. 조동사 파트에서는 막 should have pp, need not have pp, 막 must have pp 이런 거 배우죠. 그 원리예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은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조건의 if가 어떻게 다르냐면,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은 다는 거야. 직설법이에요, 얘는. 하지만 가정의 if는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은 if절 안은, 자 보세요, had pp 썼죠. 그러면 if절 안에 had pp를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여기 had pp 이걸 써주는 거예요.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고, 또 주절 보세요. wouldn't 썼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거 쓰죠. 그러면 주절은 다시 또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결국 혼합가정법은 if절 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래, 주절은 가정법 과거래. 둘 다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take advice.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조언을 받아들였었다면, 진짜 뜻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당신은 지금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뜻은 뭐예요? 지금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혼합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나중에는 가정법 미래도 시험에 나와요. 이 중에서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혼합가정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단서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now 보이시죠?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그 여기는 뭐 단서로
뭐 된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과거 시점 부사 된 그때.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또는 수험생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러한 시간 부사는요 직설법이야. 여기는 직설법 과거 시간 부사죠. 그러면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죠. 무조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써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서로. 여기는 직설법 현재예요. now. 그러면 직설법 현재는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현재 사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요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를 안 줬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해석 차이를 묻기 때문에.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은 뭐 학교생분들 중에서 아 문법 빨리 풀어내니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그 부분만 빨리 보세요. 그거는 학교생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문제는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학교생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해석 차이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은 하되 최대한 빠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시간 부사만 주지 않아요. 직설법으로. 시간 부사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 부사절로도 줍니다. 뭐 when절, when I was young 또는 관계대명사절로도 줍니다. 뭐 후, 주어, 과거 시제 기출은요 전면구도 나왔어요. in, bygone, accident 지난 자 바이건의 지난이라는 형사예요. 지난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부사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시험 출제 트렌드는 이렇게 부사절, 관계대명사절, 전면구로도 줍니다. 아예 안 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